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창민이라고 하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창민 쌤 이렇게 불러주세요. 가끔 이제 뭐 되게 부담스럽게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 급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으니까 그냥 창민 쌤 이렇게 불러주시던가 아니면 뭐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소개를 좀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이번에 그 용어대 시험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먼저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보고 얘기를 합시다. 일단은 고대 지원하실 분, 오케이. 고대만 지원하실 분, 한 분. 그 다음에 연대 지원하실 분, 오케이. 연대만 지원하실 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연대만 지원하실 거고 고대만 지원하실 거고 그렇게 한 분씩 계시는데 그럼 어떡하죠? 연대만 지원하실 거면 고대 문제를 보지 말고 고대만 지원하실 거면 연대를 보지 말고 그게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다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물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물리예요. 똑같은 물리인데 그게 이제 연대에서 시험을 치느냐 고대에서 시험을 치느냐에 따라서 약간 뭐 경향이 조금 다르다? 패턴이 조금 다르다? 그 정도인 거지 원칙적으로는 같은 물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두 학교가 확실히 협업을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 학교는 뭐 전통적인 라이벌 학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흐름을 보면 확실히 좀 다 뭔가 뒤에서 뭐 사무처 직원들이라든가 입학처 직원들이 만나거나 또는 뭐 교수님들끼리 만나서 뭔가 좀 회의가 있지 않나 싶은 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좀 공유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대만 지원하시더라도 그리고 고대만 지원하시더라도 다 좀 기출문제는 풀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우리 다 같이 고대 문제랑 연대 문제랑 한번 볼게요. 고대는요, 네 문제예요. 네 문제. 기억하세요? 몇 문제? 네 문제. 그리고 다 서술형. 주관식 서술형.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서 중간고사 전공 칠 때 다 서술형, 주관식 서술형이죠? 딱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물리는 파트가 총 5개예요. 총 5개인데 말로 하면은 아니다. 지금 자료 나눠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가 역학. 그 여백에다가 아무 때나 좀 써보세요. 물리 5개의 영역. 첫 번째 역학. 두 번째 열역학. 역학, 열역학. 그리고 전자기학. 전자기학. 그 다음에 파동. 파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물리. 그렇게 돼 있어요. 현대물리에 괄호 열고 상대론, 양자역학. 다 적었었죠? 네. 그러면 이제 고개 드시고 같이 한번 봐요, 우리. 1번 문제가 이번에 뭐가 났냐면은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빗면이 있는데 이제 공이 이렇게 쓱 미끄러져서 뭐 용수철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일반 물리인 것 같아요? 그냥 수능 문제인 것 같아요? 수능 물리 1 치신 분? 2까지 치신 분? 없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약간 수능 문제 수준이에요, 1번은.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뭐 100% 다 맞추셨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역학이에요, 역학. 역학. 뭐 이렇게 굴러가고 뭐 힘주고 이런 건 다 역학이에요. 난이도는 하.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은 우리 고등학교 수학 때 순열조합 배우신 분. 네네네. 순열 공식, 조합 공식, 예를 들어서 뭐 NPR, NCR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뭐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왔어요, 이번에. 네. 그게
이제 연력학 파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게 너무나 지엽적인 내용이라서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가르치지 않은 파트인데 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 순열조합 배웠던 그걸로 그냥 풀면 풀리는,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이번에 이제 문제에 그 공식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그냥 대입하면은 답은 나오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풀면은 되게 풀 수 있는, 쉽게 풀 수 있는 하난이도긴 한데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실질 이제 그 체감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되는, 그래서 약간 허를 찔린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이 그 이제 도선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동그랗게 생기면은 원형 도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생기면은 이거를 부채꼴 도선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자기장이 얼마냐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어요. 그 이제 파트는 전자기학이고 뭐 워낙 기본 예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 포텐셜 음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양자역학 주제입니다. 그 양자역학 주제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뭐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그냥 다 푼 거고, 제 강의 안 들었던 학생들은 좀 어려웠던 문제. 아마 이제 얘가 변별이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대부분 다 틀렸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나냐면은 5개 파트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파동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흥미롭게도 이게 지금 4년째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고대만 치시는 거예요. 파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4년 연속 안 나왔는데 5년 연속 안 나온 날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수능하고 달라요. 수능은 시험 망쳐도 돼야 안 돼요? 망쳐도 괜찮아요. 왜냐? 점수 맞춰서 갈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시험은 망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망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달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험을 걸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나올 만하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은 경쟁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충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에. 맞아요. 대충 한 10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이 12명이니까 그 주변에 옆에 한번 봐봐요. 누가 왔는지. 한번 옆에 슬쩍 한번 봐봐요. 슬쩍. 고개 한번 살짝 돌려봐봐요. 고개 좀 돌려봐봐. 옆에 한번 봐봐요. 옆에 봐봐. 누가 있나? 누가 있어요? 남자 있어요? 여자 있어요? 뭐, 다 계신데, 이 중에 1명 반 정도밖에 못 붙어요. 놀라운 사실은. 1명 반. 그러니까 여기 한 분 붙으시면은 여기는 이제 반 잘라서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잔인한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고3 마인드로 이제 응하시면은 그냥 1년 그냥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3 마인드는 다 버리셔야 돼요. 약간 진짜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맞냐면은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까지 나는 연습을 해서 들어가겠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생각해봐요. 경쟁률이 10대 1인데 남들 공부하는 것만큼 내가 공부하면은 경쟁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거는 좀 버리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멘탈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이제 전략적인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건데. 근데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려운 부분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되게 어려운데? 딱 봤는데 다들 좀 포기하는 분위기야, 이 파트는. 그러면 나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대만 지원할 건데 파동을 버리겠다는 학생들이 종종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사람 인생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제가 이제 뭐 얘기는 다 해주죠. 그러고 나서 판단은 당신이 하는 거고 최종 책임도 당신이 지는 거다. 파동이 안 나오면 다행인데 파동 나오면은 이제 작살 나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는 5개 영역 중에서 뭐 빼고는 다 나오고 있어요. 시작. 파동 빼고는 4개 영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파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공부해야겠어요? 최대한 골고루 열심히 다 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보통 이제 물리다라고 하면은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뭐 뉴턴 법칙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게 다 역학인데 역학은 다들 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역학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요.
우리 밥 먹을 때도 그러지 않나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으세요? 어. 아무거나 다 먹으면 이게 수업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우리 이면석 씨는 삼겹살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고기만 주구장창 먹으면 돼요? 아니면 그 채소도 먹어야 돼요? 채소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골고루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연대를 잠깐 보시면, 연대는 이제 문항수가 22문항인데 이거 너무 길어서 다 얘기는 못하고 20문제가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2개가 주관식이에요. 근데 객관식은 하나당 4점이에요. 그래서 총 몇 점이에요? 80점인 거예요. 그리고 주관식은 하나당 10점이에요. 그래서 총 2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그러니까 소수령이 아니에요. 풀이 과정 없이 답만 내면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서술형 주관식이 좋을까요? 서술형 주관식이 좋을까요? 단답 주관식이 좋을까요? 서술형? 왜?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부분 점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가. 그래서 답이 틀리더라도, 혹시나 계산 실수로 답이 틀리더라도 앞에 맞으면은 뭐 10점 이상 받으니까. 근데 얘는요, 오직 답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 15분 정도 풀었어. 답을 냈어. 근데 마지막에 계산 실수를 한 거야. 그러면 시간 버리고 점수도 날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에서는 여기를 꼭 맞히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무슨 파트예요? 1번 역학이에요. 2번 역학이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3번도 역학.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절반이 역학이에요.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안 내는데 올해는 미쳤나 봐요. 이상해요. 그냥 역학만 한 10개를 내가지고 총 40점. 40점. 그 다음에 1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역학, 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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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전자기다. 왜 그 중학교 때 오음의 법칙이라고 기억나요?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중학교 때 배웠는데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혹시나 싶어서 오늘 이제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보고 왔는데 중3 교과서에 있던데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기술과 가정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거기도 있던데요. 2번 배웠습니다.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게 전자기인데 전자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전자기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죠? 파동, 현대물리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은 파동, 전자기 뭐 이렇게 나는데 이거는 뭐 파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자, 전체 배점을 보시면 역학이 40, 전자기가 34. 그러니까 거의 뭐 비등비등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파동, 그리고 현대물리, 연력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 역학. 자, 봐요. 고대가 있고 연대가 있으면 역학 나왔죠? 그 다음에 연력학 나왔고 전자기 나왔고 파동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물리 나왔어요. 얘네들은 대부분 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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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점 그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연대, 역학, 전자기 그 다음에 연력학, 파동, 현대물리. 그러면 얘는 25%, 25%, 25%, 25%. 그죠? 그 다음에 얘는 40%, 35%. 그 다음에 이게 한 15%. 그 다음에 뭐 나머지가 뭐 한 20%? 한 20%? 20%? 그러면 얼마예요? 뭐 한 7%? 5%? 뭐 10%? 그럼 맞나? 40, 80. 나 넘어가는구나. 네, 좀 너무 많이 했다. 어쨌든
그래서 역학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죠? 전자기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현대물리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죠? 파동은 연대에서는 세 번째로 중요한데 고대에서는 안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떡하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죠. 연력학 연대는 비중이 작지만 고대는 비중이 꽤 커요. 그럼 열심히 하죠. 결론 5개 영역을 골고루 공부한다 가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이공계 학생들의 특징인데 보통 공부하다가 하나 딱 막혀 넘어가요. 거기에 집착해요. 집착하잖아요. 못 넘어가잖아요. 위재원 씨, 수학의 정석에서 집합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수학의 정석 책 다 아시죠? 전 국민의 뭐 기본서잖아요. 거기 첫 번째 단원이 집합인데 대부분은 정석책을 사서 집합을 열심히 봐요. 진짜 까매질 정도로. 그 뒤로는 안 봐요. 그리고 중고나라에 팔아. 집합 파트만 필기가 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집합의 법칙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데, 그럼 어떻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특정 파트만 되게 깊게 공부하고 나머지는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최대한 얇고 넓게.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두세요. 빨간 펜으로 뭐라고 적냐면 올해 공부 방향 땡땡, 올해 공부 방향 땡땡. 노벨상 타듯이 공부하지 않는다. 노벨상 타듯이 공부하지 않는다. 즉 얕고 넓게 공부한다. 그거를 집에 가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자기 책상에다가 붙여놔요. 그래야 늪에 안 빠져요. 오케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공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에요.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진짜. 네. 나중에 하다 보면 아 이럴 거면 그냥 수능 재수할 걸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한정없이 깊게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그냥 1년 허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일단 여기 왔으니까 내년에 자랑스럽게 과짬 있고 연고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연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기본 컨셉은 뭐라고요? 얕고 넓게예요. 그래서 혹시나 공부하다가 하나에 막혔어. 집착이 막 생길라 그래. 그러면 과감하게 나중에 다시 해야지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것만 저랑 약속해 주시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다 연대나 고대 보내드릴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자, 노래도 잘 못하고 춤도 잘 못 추는데 제일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 연고대 보는 거 정말 잘해요. 그건 믿고 따라오셔도 돼요. 단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돼. 제가 시키는 거는 딱 하나. 어떻게 해요? 시작. 얕고 넓게. 그것만 지켜주세요.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시험지를 받아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다 배운 건데? 이거 창민쌤이 냈던 문제들을 풀었던 문제들인데?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책 이름이 떠먹여주는 물리 1권, 2권, 3권, 4권, 5권 뭐 그렇게 쭉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다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면은 와 진짜 이 책은 진짜 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4권이에요. 4권. 이게 우리나라에 진짜 유일무이한 자료인데 뭐냐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든 연고대 그리고 엔간한 뭐 좀 유명한 뭐 중대, 그러니까 물리시험을 치는 그런 학교들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 어떤 선생님도 그 어떤 학원에도 이 자료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대가 2012년에 시험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고대가 2018인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의 물리 시험은 자료가 없어요. 학원에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 한 문제 빼고는 무조건 다 맞힐 수 있어요. 매년 그래 왔었어요. 뭐 나머지 한 문제 좀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실력으로 푸셔야 되고 뭐 그렇게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제가 시킨 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교재는 여기서 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교재 많이 보면 된다. 그 중에서도 기출 교재를 많이 보시면 된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나는 물리 노베이스다. 손 들어봐요. 나는 물리 노베이스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보통 첫날 수업을 하면은 10%는 환불을 해요. 아, 내가 도전할 수 없는 시험이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제 집에 가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은 뭐 또 다른 길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되게 걱정인데, 물리 노베이스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물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길이. 정말 험난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필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 경희대 그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님이 맨날 그 예능 나와가지고 양자역학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유재석이랑 맨날. 그분이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대중들이 못 알아먹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베이스도 없이.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1월 달에 기초 개념을 배우는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물리 2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물리 1, 2를 공부를 하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 안 그러면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적으세요. EBS 들어가셔가지고 차영 선생님 강의 수능 개념 물리 1. 제가 어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총 30개예요, 강의가. 50분짜리 강의 30개니까 1.5배속으로 들으시면 돼요. 1.5배속으로 들으시면은 대충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차영 선생님이 뭐 여자 선생님이라서 되게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다음 주까지 다 듣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 주말에 뭐 약속 잡힌 거 다 취소하시고 다음 주까지 다 듣고 오세요. 다 듣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장희수 선생님 수능 개념 물리 1 요거 물리 2구나. 물리 2 이거 40강. 어제 제목이 되게 좋았는데, 뭐 생초보를 위한 뭐 강의인가 뭐 그렇게 되던데. 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했어요. 선생님 없던데요 이러지 마세요. 제 눈으로 다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2월 말까지 한번 다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 물리 1, 2 개념은 그래도 좀 알아 라고 해야 대학 물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대학 물리는 물리가 아니고 수학이에요. 수학 플러스 물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1, 2하고는 잽이 안 돼요. 거기 뭐 미분적분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곱하기 나누기면 되잖아요. 근데 대학 물리는 인테그랄은 그냥 뭐 밥 먹듯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인테그랄 말고도 여러 가지 특수함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까지 다 우리가 다룰 거란 말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뭐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이항전개 있잖아요. 테일러 급수전개. 이런 건 우리 맨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학 수학까지 같이 알아야 하는 거라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물리만 할 것 같으면 할만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대학 수학이 포함되는, 대학 수학을 알아야 되는 물리를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중학교 과학부터 리뷰를 하긴 할 건데 그렇게 해도 노베이스는 못 따라오더라고요. 왜냐 뭐 이과적인 그런 마인드가 뭐 전혀 없는 뭐 상태니까. 심지어 기호를 몰라요. F는 MA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공계 학생들은 뭐 일반 물리 원투도 다 듣고 뭐 고등학교 때 물리 원투도 다 했기 때문에 얘가 힘이라는 건 알아. 이것도 질량이라는 건 알아. 근데 노베이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예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물리가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알파벳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 알파벳 있죠. 알파, 베타, 감마, 뭐 로우, 시그마, 델타, 뭐 오메가, 뭐 타우 이런 걸 다 쓰는데 타우가 이게 토크의 기호예요. 그 다음에 얘는 부피 밀도, 부피 전하 밀도의 기호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멍한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반복, 1년이 뭐예요? 한 달 하면은 바로 이제 다 그냥 환불받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하고 오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중고등학교 때 걸 리뷰를 해드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노량진에 학원을 또 해요. 거기서 이제 전국 1타인데 학원 이름이 임용닷컴이에요. 적으세요 빨리. 거기 들어가시면은 미분 방정식 특강이 있어요. 얘를 2번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대학 물리는 그냥 단순히 미분적분이 아니고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대학 수학, 이게 공업 수학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학생들은 이제 2학년 전공으로 배워요. 수리 물리학이라고. 공대는 이제 공업 수학이라고 이제 1학년 때 배우긴 하지만 이게 그냥 거의 뭐 인수분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 대학 물리학에서는 거의 엄청 그냥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인데 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미분 적분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물리의 시작과 물리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F는 MA가 미분 방정식이고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 김상욱 교수님 뭐 유재석이랑 막 노가리 까면서 하는 그 양자역학이 다 미분 방정식이에요, 수학적으로.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말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원래는 수학에서 다 배워야 되는데 그 지금 연구되는 수학 범위가 이게 아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전혀 모르는 거야. 나는 진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찍은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선형대수까지 범위가 늘었어요. 수학은. 근데 이제 작년에 연대에서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미분 방정식을 2문제를 낸 거예요. 3문제가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생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물리에서는 너무 중요한 게 이거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개념을 기초를 다 크셔야 돼요. 명심하시고. 그러면 언제부터 진짜 제대로 달리냐면은 3월부터 제대로 달릴 건데 3월 달부터 기본적으로 네, 역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물리까지 쭉쭉쭉 진도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조금 바꿨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문제를 진짜 못 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F나 MA를 백날 가르쳐줘도 공식은 공식이고 문제 푸는 거는 또 딴 나라 얘기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좀 바꿨는데 이때는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그런 문제도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대학 물리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드릴까 해요. 그게 이제 3, 4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일반 물리에서는 좀 탄탄한 기본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활용 점정은 5월 달 여기에 심화 이론을 할 건데 이때 미방을 제대로 다룰 거예요. 오케이.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 토 나올 정도로 진도도 하루에 뭐 진짜 몇십 페이지씩 쭉쭉 뺄 거예요. 그러면 이 심화 이론이 되려면 3, 4월에 네, 이게 잘 돼야 될 거고 이걸 따라오려면은 1,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학생. 나 올 한 해 재학생으로 지낸다. 손 들어보세요. 재학생. 3분? 4분? 아, 지금
재학생이 생각보다 안 왔네. 그 재학생이 보통 한 60% 정도 돼요. 강남으로 보면,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분들은 진짜 올해 더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 거예요. 거의 뭐 군대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다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그 정도로 되게 힘들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전업고시생으로 살아도 합격할까 말까인데 학교를 병행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주경야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짜 2배로 힘들어요. 그 중간에 우는 학생도 되게 많아요. 남학생도 울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론을 끝낼 거예요. 그러면 7월부터 기출 문제를 풀 건데 7월 달에 재수생이 들어와요. 7월 달부터 재수생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이 강의실이 꽉 차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진짜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그럼 7월 달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실력이 어디까지 가 있어야 돼요? 재수생 비빌 정도로 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시험 쳐봐야 재수생한테 밀려요.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이 5, 6월 달에 좀 풀어져요. 공부한 지 이제 뭐 몇 달 지나가니까. 근데 7월 되면 이제 당황하죠. 학원 분위기 왜 이러지? 원래 안 이랬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기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물리. 대학물리가 할리데이 같은 경우가 한 4,000문제 되는데, 4,000문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수는 있는데, 한 번 푼다고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최소 3회독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4,000문제를 3회독을 1년 만에 푸느냐? 안 되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진짜 그것만, 밥 먹고 그것만 풀어도 다 못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풀만한 문제를 뽑아가지고 한 650문제, 600문제 해가지고 이때 또 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하면 대충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 물리 원투 다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과야 뭐 하다못해 이제 전자과에서 뭐 한 2, 3년 물리만 배웠어. 그러면 뭐 1, 2월 달은 뭐 스킵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죠?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공부할 이제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왜 학생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냐면 뭐 특강을 들었는데 뭐 하여튼 되게 좋았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았대요. 그 다음에 뭐 왜 이제서야 들었는지 후회가 된대요. 보통 한 10월 달 뭐 이때 갈아타는 수요가 있거든요. 뭐 그럴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배우는 이제 즐거움을 느꼈다고.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학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 거잖아요. 뭐 찍기 기술 뭐 그런 거. 학원 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제대로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연고대 합격이 목표예요. 그 학교를 잘 졸업하는 게 목표예요. 중길 씨는 합격이 목표예요. 그럼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잘 졸업하는 것까지가 목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편입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50% 정도는 가서 바로 그러니까 지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연대 가면 그때부터 1년 동안 술을 마시고 놀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긴 한데 고대는 진짜 그게 더 심해요. 고대는 좀 끈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입 모임 그 동아리가 있어요. 고대는. 근데 정말 거기가 너무 잘 돌아가요. 가면 일단 선배들이 다 챙겨줘. 와 오세요. 뭐 한잔 합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구장창 술만 먹다가 이제 시험 뭐 망치고 뭐 한 학기 휴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졸업 연한에 걸려서 이제 뭐 졸업하니 못하니 또 그렇게 되죠. 뭐 그런 게 분위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 아니다. 잘 졸업하는 것까지 목적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충 야매로 배우면 되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배우겠어요? 제대로 배워야지 내년에 연대 가서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대부분 학점이 4점이 넘어요. 이번에 이제 고대 기계학과 성은우 씨가 이제 그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연락을 했냐 했더니 그냥 선생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학생도 아니고 남학생이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뭐 기분 나쁘지만 받아줬는데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방학하자마자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한테 좀 송구해서 전화를 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 뭐 우리끼리 뭐 송구할 게 뭐 있냐 이제 우리 뭐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그랬더니 원래 선생님하고 약속하기를 4점 이상 받기로 했는데 4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3.87을 받았대.
4.5 만점에. 사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고대는 학점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내년에 꼭 4점 넘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합격이 목표면 절대 안 돼요. 그럴 거면 하지 마요. 가서 놀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그 등골 빼먹는 밖에 더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배우시고 가서 거기서 주눅 들지 말고 자격지심 없이 제대로 다니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 학문의 즐거움을 느끼시면 돼요. 물리 노베에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노베이스가 너무 많아. 내가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쪽쪽 희한하게도 문과생들이 계속 와. 야, 진짜 문과생들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제가 문과생들한테 이제 집에 가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원에 매출이 달린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 멱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도 상담해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학원 다니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난 너무 괴로운 거지. 그래서 이제 노베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어디부터 하느냐면은 중학과학부터 합니다. 저는 중학과학부터 해요. 놀라지 마세요. 중학수학부터 합니다. 인수분해 공식, 근해 공식 다시 다 알려드려요. 루트 9가 얼마냐? 3이다.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결석만 안 하면 돼. 그리고 그 합격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민쌤 수업은 그냥 와서 듣기만 하면 된대. 왜냐하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머리 바뀔 때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준대.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오른대. 그 김호재 씨라고 연대 건축과 간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 다니다가 이제 내 수업 듣고 싶어서 신청 왔는데 좀 농땡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별로 안 했대. 근데 한 석 달인가 넉 달 다녔는데 갑자기 물리 실력이 확 늘더래. 자기가 느껴지더래. 그래가지고 야, 희한하다고. 어떻게 선생님 수업만 들었는데도 물리 실력이 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 노베에게 좋다고. 제가 포기했었던 물리를 쉽게 이해시켜준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 자체를 너무 쉽게 풀이해 주셔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머리에 속속 들어옵니다. 속속 안 들어오면은 내가 그냥 이게 박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이제 할 때 그 제가 이제 문제도 많이 드릴 건데 그 첫 번째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만 개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문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고 저 문제 풀 때 저렇게 풀면 여러분들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배우면은 한 10개는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스텝별로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수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특히 이제 그 노베이스는 뭐냐면 풀이 과정을 아예 외우더라고. 통째로. 하늘 천 따지 하듯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 로직을 알려드릴 거예요. 로직을.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그 로직. 그래서 하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학문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에 이제 형광펜은 이제 색칠하는 거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드립 중에 하나가 형광펜 뭐 이런 드립을 칠 건데 그거를 하면 문제 보는 이제 눈이 띄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알려드릴게. 지금 벌써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진 학생이 있으니까 한 30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네. 올 한 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1단계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 육주 과정이고요. 많이 안 잡았어요. 이거 뭐 많이 잡아봐야 의미도 없더라고. 네. 그래서 강의는 이제 4시간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70분 하고 10분 쉬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뭐 대학생이니까 90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교육학적으로 구성주의를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손 들고 그냥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놀라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러면 다 대부분 놀란데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손 들고 선생님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해드릴게. 그러니까 인강생들은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 형광생들은 뒤로 가기 버튼이 없으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 당부. 절대 빠지지 말 것. 별표. 절대 빠지지 말 것. 절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못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죠? 뭐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져서 뭐 갈라서기도 하니까 그래도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왜냐? 제가 지금 벌써 17년, 18년 됐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은 평탄은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약간 초등학생, 유치원생처럼 막 이렇게 뭐 자 공식 따라하세요. F는 MA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면은 참새처럼 F는 MA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야 머리에 박혀요. 네,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합시다.